7초라고요? 시스템 전체가 7초 만에 복구됐다고요? 처음엔 모두가 오류라고 생각했다. 핵도 없고 자원도 없고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평가받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략 위험국 목록에서 조용히 지워졌다. 바로 다음 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복합 재난 시뮬레이션에서 믿기 힘든 결과가 튀어나왔다. 대규모 정전, 사이버 공격, 감염병 동시 발생. 핵 보유국들이 서로의 복구 지연을 탓하는 사이 단 하나의 국가만이 자동 복구를 완료했다. 전력은 스스로 재배치됐고 병원은 멈추지 않았으며 공급망은 끊기지 않았다. 핵보다 빠른 복구 속도. 파괴가 아니라 회복으로 세계를 멈춰 세운 나라.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네바. 2031년 3월. 유리창 너머로 알프스의 설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레베카리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17개국 인프라 복구 이력, 432개의 변수, 지난 10년간의 재난 데이터.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녀가 믿는 건 그것뿐이었다. 리 감사관, 오늘 브리핑부터 참석하시면 됩니다. 비서가 건넨 배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제 재난복구 컨소시엄 BCP 국가 인프라 회복력 총괄 감사관. 브리핑룸에는 각국 대표단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보험사, 재보험사, UN 산하기구, NATO 민간협력단. 오늘의 안건은 하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뮬레이션 전력망 붕괴, 사이버 테러, 감염병 확산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국이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가를 평가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모의훈련. 레베카는 총괄 감사관이었다. 모든 데이터의 최종 해석자. 한국은 이번 시뮬레이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핵 억지력 없음. 자원 자급률 낮음. 반도체 의존 구조 심화. 발언자는 독일계 리스크 분석가였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슬라이드는 정확했다. 레베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복구는 빠를 수 없다. 피해는 필연이다. 그것은 신념이었다. 아니, 상처에서 굳어진 결론이었다. 1994년. 플로리다. 레베카가 13살이던 해 허리케인이 왔다. 바람은 사흘 동안 불었고 아버지가 20년 동안 일군 철물점은 하루아침에 지붕이 날아갔다.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8시간을 기다렸다. 발목 골절이었는데 의사를 만나기 전에 부기가 다 올라버렸다. 전기는 11일 만에 들어왔다. 정부는 열흘째 되는 날 트럭을 보냈다. 레베카는 그날 배웠다. 국가는 항상 늦는다고.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고. 빠른 복구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녀는 이 일을 택했다. 늦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늦음의 크기를 정확히 재기 위해서.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레베카는 혼자 남아 참가국 목록을 다시 훑었다. 한국, 대한민국.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줄로 넘어갔다.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검증해야 할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알프스의 눈은 조용했다. 레베카는 끝내 창을 보지 않았다. 시뮬레이션 D형 7. 화면이 붉게 물들었다. 동시다발 전력망 붕괴 시나리오가 투입되는 순간 컨소시엄 통합 모니터링 센터는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17개국의 격자 지도가 차례로 회색으로 꺼졌다. 도미노처럼. 예측대로. 프랑스 북부 변전망 응답 없음. 독일 지역 배전소 간 통신 단절. 복구 지시 전달 불가. 폴란드 수동 전환 시도 중. 예상 복구 시간 미정. 레베카는 화면을 응시하며 초침을 샜다. 그녀의 머릿속은 계산기였다. 복구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지시 전달 체계의 병목, 예비 전력 활성화 딜레이. 이것들이 쌓이면 사람이 죽는다. 냉동 보관 중인 혈액이 상하고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이 터널 안에 멈춘다. 대한민국 자동 전력 재배치 시스템 작동 확인. 보조 분석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레베카는 고개를 들었다. 몇 초? 7초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레베카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7초. 이상 없습니다. 로그 타임스탬프 기준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서버 단말기 앞에 섰다. 손으로 로그를 끌어내렸다. 명령 체계 없이 자동 발화된 재배치 알고리즘. 과부하를 분산하는 스마트 그리드 전환. 7초. 오류가 아니었다. 레베카는 메모장을 펼쳤다. 복구는 빠를 수 없다. 자신이 적어놓은 문장 아래에 새로운 줄을 그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아직은 한 번의 데이터였다. 그러나 눈을 돌린 모니터에서 한국의 전력망 지도는 여전히 촘촘하게 켜져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회색으로 꺼진 자리에서 그 나라만 흔들리지 않았다. 빠른 것이 아니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레베카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다. 다만 손이 멈췄다. 오랫동안 멈추지 않던 손이. 시뮬레이션 딜. 새벽 3시. 랜섬웨어 침투 시나리오가 투입됐다. 코드명 블랙아이스. 전력망이 흔들린 직후를 노린 2차 타격. 병원, 금융, 항만 시스템을 동시에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가상으로 발화됐다. 센터 안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EMR 시스템 전면 다운. 일본 주요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마비. 수작업 전환 지시 하달 중. 캐나다 금융 결제망 75% 차단. 레베카는 각국의 병원 시스템 실시간 대응 화면을 주시했다. 가상 시나리오 안에서 환자들은 쌓이고 있었다. 응급실 가상 화면에는 대기 인원이 숫자로 올라갔다. 17명, 34명, 61명. 그리고 한국 창을 보았다. 정상 진료 유지. 레베카는 눈을 가늘게 떴다. 클릭했다. 세부 로그.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이중 방어망이 작동하면서 동시에 수동 전환 매뉴얼이 즉각 실행되고 있었다. 디지털이 뚫린 순간 아날로그가 살아났다. 전산이 다운되어도 종이 처방전 체계가 가동됐다. 비상 발전기는 이미 핵심 병동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이건 한번 뚫려본 나라만 아는 두려움이었다. 레베카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해. 어머니가 응급실 의자에 앉아 발목을 감싸 쥐고 있던 밤. 전기가 나간 병원 복도에서 손전등을 든 간호사가 뛰어다니던 장면. 그 장면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8시간. 어머니가 기다린 시간이었다. 레베카가 결코 잊지 못한 숫자였다. 가상 화면 속 한국 응급실의 대기 인원은 0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오랜만에 떠올렸다. 국가가 늦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어딘가에는 늦지 않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하지 못했던 소망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레베카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눌렀다. 감정은 배제한다. 원칙이었다. 그러나 손이 조금 떨렸다. 시뮬레이션 D3. 오전 브리핑. 신규 시나리오 코드명 샌드스톰.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면 차단. 시뮬레이션은 현실보다 1년쯤 뒤진 세계를 상정했지만 방 안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허구를 바라보는 얼굴이 아니었다. 방산 전자장비 납품 지연. F-35계열 부품 수급 불가. 민간 항공기 항법 시스템 교체 주기 이상. 유럽 스마트 그리드 제어 칩 재고 42일치 남음. 각국은 비축량을 계산했다. 레베카는 보고서를 넘겼다. 수치들은 일제히 붉은 구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한국 항목을 열었다. 생산라인 유지율 94%. 제한적 수출 가능. 레베카는 잠시 멈췄다. 공급이 차단됐는데 생산이 유지되고 있었다. 칩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이 무너지는 동안 칩을 만드는 나라는 버티고 있었다. 당연한 구조였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낯설었을까? 레베카는 생각했다. 전쟁을 상상할 때 사람들은 미사일을 떠올린다. 핵탄두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다르다.
F-35가 날지 못하면 전선이 무너진다. 병원 인공호흡기가 멈추면 후방이 무너진다. 스마트 전력망 제어 칩이 없으면 도시가 무너진다.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반도체가 있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억지력을 행사하는 세계에서 칩을 만드는 나라는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었다. 레베카는 보고서 여백에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문장을 썼다. 복구 속도는 제조 기반과 직결된다. 간결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자신의 17년 경력이 써온 수천 줄의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네바의 하늘은 맑았다. 멀리 알프스가 보였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다른 것을 발명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아직 결론은 아니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디오. 해상 봉쇄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 동시에 봉쇄되는 최악의 가정 아래 글로벌 에너지 물류가 전면 차단됐다. 원유, LNG, 곡물. 바다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멈췄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루트 80% 차단. 정유 능력 과잉, 운송 병목. 노르웨이, 북해 LNG 수출 물량 스택 누적. 선박 부족. 미국 대서양 루트 우회. 예상 지연 19일. 산유국도 막혔다. 에너지가 있어도 운반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았다. 레베카는 한국 항목을 열었다. LNG 운반선 네트워크 정상 가동. 독자 정유 처리 루트 유지. 그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국은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에너지 자급률은 바닥이다. 그런데 봉쇄 상황에서 한국의 선박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세계 최대 수준의 LNG 운반선 선단이 이미 전 세계 해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정유시설은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 파는 구조로 고도화되어 있었다. 자원이 없으니 이동을 장악했다. 가진 게 없으니 연결망을 만들었다. 레베카는 과거의 케이스들을 떠올렸다. 역사 속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선택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 무너지거나 혹은 시스템을 발명하거나. 그녀는 메모장에 적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시스템을 발명한다. 그리고 잠시 멈추다가 한 줄을 더 붙였다. 미사일이 아니라 운송망이 전략 자산이다. 브리핑룸 안에 다른 분석관들은 산유국의 복구 시나리오를 두고 논쟁 중이었다. 레베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강대국의 지도가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나라들의 지도였다. 핵이 있는 나라, 자원이 있는 나라 옆에서 없는 것들로 만들어낸 나라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D7. 최종 단계. 컨소시엄 운영팀은 이날을 레드데이라고 불렀다. 모든 위기 시나리오가 동시에 투입되는 날. 전력망 붕괴, 랜섬웨어 공격, 신종호흡기 감염병 확산. 세계의 재난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언가 반드시 무너졌다. 감염병 대응에 자원을 집중하면 사이버 방어가 흔들렸다. 전력을 복구하는 동안 병원이 마비됐다. 한 곳을 틀어막으면 다른 곳에서 물이 새는 구조였다. 위기는 언제나 동시에 왔지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대부분 순서대로만 작동할 수 있었다. 한국 세계 위기 동시 자동 대응 체계 확인. 레베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로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 손을 들어 화면을 멈춰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바라보았다. 전력망 자동 복구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동안 사이버 이중 방어가 가동되었고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가 병원과 지자체를 연결했다. 세 개의 시스템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같은 타이밍에 서로 다른 채널로 조용히 움직였다. 지휘 명령이 아니었다. 훈련된 반사였다. 레베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건 대비가 아니다. 옆자리 분석관이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레베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에 적었다. 체질이다. 그 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위기를 반복하면서 다르게 설계된 것이었다. 전쟁, 분단, 외환위기, 감염병.
그 나라가 지나온 시간의 목록을 레베카는 머릿속에서 훑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단단한 것과 부서질 줄 알아서 미리 다르게 만든 것은 다르다. 이 나라는 후자였다. 충격에 강한 것이 아니라 충격 이후를 오래 생각해온 나라였다. 레베카는 눈을 들어 한국 지도를 바라보았다. 레드데이 최악의 날. 그 지도만 꺼지지 않았다. 디구, 제네바. 레베카는 혼자였다. 컨소시엄 건물 15층 소회의실.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낯빛으로 잠들어 있었다. 새벽 2시. 그녀는 최종 평가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기존 평가 항목들이 화면에 나열되어 있었다. 핵 보유 여부, 군사 억지력, 자원 보유량, GDP 대비 국방비, 동맹 안정성. 레베카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읽었다. 17년 동안 이 기준으로 나라를 평가했다. 이 기준이 옳다고 믿었다. 파괴되지 않는 힘이 곧 안전이라고. 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은 달랐다. 파괴되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 예외는 없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순간에는 무너졌다. 차이는 딱 하나였다. 얼마나 빠르게 다시 켜지는가. 레베카는 새 항목을 추가했다. 리커브리 벌라서티 인덱스 국가 복구 속도 지수. 17개 참가국의 순위를 정렬했다. 전력 복구 속도, 사이버 방어 전환 시간, 병원 시스템 유지율, 공급망 자체 복원력, 다중재난 동시 대응 성공률. 1위 대한민국. 레베카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덧붙였다. 비핵 상태는 취약 요인이 아니라 안정 변수. 그것은 오래된 패러다임에 대한 작별이었다. 핵을 가진 나라가 강하다는 논리가 지배해온 세계에서 핵 없이 버텨온 나라가 가장 빠르게 복구한다는 데이터가 눈앞에 있었다. 레베카는 데이터를 따랐다. 항상 그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데이터를 따르면서 동시에 무언가 믿고 싶어졌다. 허리케인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들어오길 기다리던 소녀. 11일 동안 기다린 소녀. 그 소녀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빠르게 불이 켜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레베카는 저장을 눌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레만 호수 너머 불빛들이 흔들리지 않고 켜져 있었다. 3주 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보였다. 레베카는 기내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착륙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왜 이 방문을 결심했는지 다시 생각했다. 보고서는 이미 제출됐다. 후속 현장 실사는 의무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는 왔다.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숫자 너머의 것을.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야경이 펼쳐졌다. 서울. 불빛이 촘촘했다. 격자처럼 강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산과 강 사이를 가득 채운 빛의 밀도가 달랐다. 레베카는 시뮬레이션에서 그 지도를 보았다. 다른 나라들이 회색으로 꺼져가는 동안 끝까지 켜져 있던 지도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그 지도와 같았다. 공항을 나섰다. 3월 밤바람이 차가웠다. 레베카는 가방을 추스르다가 잠시 멈췄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빛, 먼 아파트 창문의 빛, 가로등의 빛. 모두 평범했다. 그러나 평범하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레베카에게는 가장 비범하게 느껴졌다.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이 켜져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레베카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메모장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아무것도 쓰지 않던 수첩이었다. 허리케인 이후로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 그녀는 적었다. 핵은 파괴의 속도를 말한다. 하지만 국가는 복구의 속도로 기억된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장 먼저 불을 켠다. 차 안에서 서울 야경이 흘러갔다. 레베카는 창밖을 보았다. 오랫동안 보았다. 창밖을 보지 않던 여자가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